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올해 51세입니다. 반평생 살아보니 친구 필요 없어요. 특히 싱글이신 분들은 건강, 돈, 정상적인 가족 이 세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통 제 방송을 보신 연령대가 나이가 많습니다. 20대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한 30대 중반에서 한 50대 그 사이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볼까? 여기 보면 제 방송 알고리즘 보면 나이대 나오거든요. 시청자층을 보면 보자. 자, 만 25세에서 34세가 18%, 만 35세에서 44세가 31.2%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만 45세에서 54세 사이가 31%. 그러니까 만 35세에서 54세 이 사이에 60%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86 분들 만 55세에서 64세 14%예요. 적지 않죠, 여러분. 586 분들 의외로 많이 본다는 게 사실 저한테 유쾌하지 않습니다. 제가 586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머, 노년층 넘어가신 분들 만 65세 이상이 3.3%예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높은 분, 사회자발이 높은 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예요. 왜냐? 보이는 나이대니까. 저 나이대까지 진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알죠. 보통 한국 사회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물론 나이 먹는다는 것은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먹으면 일단 늙죠. 주름살이 생기고. 그리고 좀 체력 같은 게 약해져요. 많이 피곤하고.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예전엔 방송 오래 했습니다. 10시간씩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날 힘들어요. 그리고 좀 아프면 오래 갑니다. 이게 금방 안 낫습니다. 그리고 또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더 이상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에요. 사실 50대가 아니라 40대만 돼도 내가 지금 다닌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이직하기 쉽지도 않을 뿐더러 재취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많은 기업에서 희망퇴직한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 돈 주고 내보낸다는 건데 돈을 줘도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설령 내가 돈을 주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주고 회사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나가서 할 게 없습니다. 뭐 자영업 말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희망퇴직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자영업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도 해. 왜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취업이 잘 안 돼요. 예, 취업이 잘 안 돼요. 취업이 되긴 한데 문제는 그런 거야. 보통 희망퇴직을 한다고 하면 회사 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이에요. 중소기업은 희망퇴직 개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하고 회사에서 돈을 받고 나왔다는 건 그래도 회사가 괜찮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회사에서 내가 다닐 때 벌이도 괜찮았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적지 않니 돈을 많이 받았다는 건데 그런 분이 중소기업 가가지고 낮은 월급에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라고 하면 못 견딥니다, 이게. 아무튼 나이 먹으면 뭐 친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무조건 중요해요, 돈이. 예. 돈이 무조건 최고입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야, 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나이 먹은 느낌이 뭐냐, 사람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이거예요. 이걸 더 많이 느끼고 있어. 제가 전에 좀 굉장히 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한국은 불신의 시대가 될 것이다. 불신 사회. 사람을 믿지 못할 것이다. 왜냐, 이제 괜히 믿었다가 통수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믿을 게 없어요. 지금은 뭐 온라인 있는 것도 못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믿으면 배신하는데, 믿으면 당하는데. 믿을 게 없어요, 이게. 계속 의심하고 두들겨 봐야 됩니다.
멀쩡한지 안 멀쩡한지. 워낙에 눈속임한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사기범죄이죠, 사기범죄. 여러분 사기 당하는 분들 보면 참 바보 같죠. 아니 저런 거 왜 당하고 살까? 저 당한 사람도 문제 있다 이런 말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기의 대부분이 누구한테 벌어지냐? 바로 가까운 사람한테 벌어집니다. 사기는 모르는 사람한테 못 칩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기 당한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보이스피싱 말고는 없습니다. 사기는요, 대부분 익히 아는 사람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아마 반박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모르는 사람은 의심을 해요. 모르는 사람 많으면 안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 본 사람 많으면 안 믿잖아. 근데 10년 이상 본 사람들 많으면 다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뭔가 정이 개입이 되면 그때부터 신뢰하고, 신뢰한다는 얘기 뭐냐면 의심 자체는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 정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정이 깊어진 사이에 어떤 사람들의 부탁이나 제안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가 특히나 이 거절을 안 좋게 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거절하면 아, 저 사람 싸가지 없네. 지밖에 모르네. 이런 말이 당연스레 튀어나와. 근데 전 한국 사회야말로 거절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절을. 내가 손에 안 보려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좀 관계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게 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끝날까봐 거절 못한 경우가 많아요. 돈 부탁 같은 경우에도 왜 돈을 빌려주냐. 솔직히 빌려주고 싶지 않아. 근데 안 빌려주면 쟤하고 못 만날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정도 있으니까. 추억도 있으니까. 얘가 아는 사람 몇 명 없는데 그중 한 명이 쟤인데 제가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사실 빌려주고 싶진 않은데 안 빌려주면 앞으로 쟤를 못 보게 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지못해 빌려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갚습니까? 안 갚잖아 이게. 왜냐? 애초에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은 갚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 건강 중요하고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갈등 대부분이 돈입니다. 막말로 돈이 없으면 성격 차이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빈곤하면 사랑 타향도 배에 덜 고플 때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 실패하거나 빚이 져서 이혼한 사례도 많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가정 자체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돈이 있어야지 만납니다. 돈이 없으면 속된 말로 나부터 쪽팔려서 못 만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친구도 지한테 덕이 안 되면 점점 거리두기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구라도 서로 경조사 잘 챙겨주고 서로가 주고받는 경우는 어느 정도 지키고 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느새 내 곁에 있을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 말이 좀 매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입니다. 이 댓글 적으신 분도 좀 나이가 좀 있는 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돈이란 게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있을 때는 잘 몰라. 근데 없을 때는 문제가 많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 싸우죠. 싸우는 얘기 잘 들어보면 대부분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 가가지고 엄마가 돈을 함부로 써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보통 부부가 싸웁니다. 이거는 요즘에도 마찬가지야. 보통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지만 그 성격 차이를 잘 보면 보통은 소비 습관 때문에 많이 싸워요. 소비 습관 때문에. 아니면 이제 뭐 돈 날리는 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뭐 어디 투자했는데 날려먹고 이런 거. 그러니까 돈과 결부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돈이 많았으면 안 싸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대부분의 관계 유지가 안 됩니다. 뭐 일단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 사이도 그렇고 형제지간도 그렇고 심지어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어릴 때는 돈 없어도 막 친구들끼리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책 보고 놀았단 말이야. 돈이 없어도 만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 만날 수가 없어 이게. 아니 어디서 만날 겁니까 여러분? 뭐 그 무료 기숙사에서 만날 거예요? 교회에서 만날 겁니까? 아니잖아 이게. 어디 뭐 만나려고 하면 야 너 어디서 볼래? 스타벅스에서 볼까? 그럼 내 거 주문해놔. 할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지금 커피 사면 나도 뭐 한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나이 먹고 친구끼리 만나면 식사나 디저트 같은 어떤 자리 같은 거 아니면 사실 보기 힘들어. 그럼 돈 써야 되잖아,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 술 먹는 경우 많잖아. 야, 우리 그 자주 가는 고깃집 있잖아. 거기서 벌래? 이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 그러면 저 친구가 예전에 한 사준 적이 있어. 그럼 내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잖아. 돈이 많이 들죠, 여러분. 그리고 보통 나이 먹으면 이제 경조사 같은 거 있죠. 뭐 친구 결혼식도 있겠지만 뭐 부모님 뭐 제사 같은 것들, 뭐 상당하신 것들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되죠. 가져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안 가잖아. 어떻게 돼요? 이제 못 만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 그동안에 유지됐던 관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왜냐하면 타인들은 상대방들이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애초에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라고 사람들 접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나 그 가족들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뭐 내가 사주든가 돈 내든가 하죠. 그러니까 나이 먹어 돈 없어가지고 주변 관계 끊기지 않도록 대비하시고 그리고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 이럴 때일수록 있잖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는 사람 말을 너무 믿지 않는 거. 사람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는 거. 아무리 가까이 지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